근데 수능이 기존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란 요소가 행운이란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았던 시험 체제였던 게 줄 세우기나 평가가 의미 있는 집단 내에서 줄이 잘 세워진 시험이 된 것 같아요. 행운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실컷 얘기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고. 네네네. 이창문 선생님 사실 어렵게 모셨어요. 네. 제가 뭐든 약간 좀 수업 말고는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예. 킬러 한두 문항을 맞추기 문제에서 중킬러가 탄탄해지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쵸. 이제 그 흐름이 그래도 한 2, 3년 됐죠. 2, 3년 정도요? 그 정도 됐고. 왜냐면 작년 수능 30번만 하더라도 빨리 푼 학생 1분? 그러니까 올해 수능은 사실은 그에 비하면 시간이 더 걸리긴 했죠. 근데 이제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긴 했지만 노력하는 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형태가 따지면 지금 시험쯤 되는 건데 한 2, 3년 정도 전부터 해서 경향 자체가 좀 문항 출제라든가 이제 난이도 조절 방식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건 이미 조금 이제 흐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19 정도부터 생각하면 돼요? 예, 그 정도 부근부터 해서 네.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관점이요. 준킬러라는 게 사실은 킬러는 아니지만 이게 뭔가 빡빡한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부분일 수 있지만 어중간한 중상위권한테는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평가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평균이라든가 원점수 기준으로 평균이라든가 등급컷 같은 게 떨어지면 이게 어려운 수능이 되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적이나 기하가 87이고 확통이 91점. 전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한 4, 5점 정도가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단 어렵다라고 이제 반응하는 게 일단 일반적인 양상일 것 같긴 해요. 양상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항상 시험 보고 나면 불수능이니 물수능이니 어려웠니 쉬웠니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아닌 척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공정한 시험은 줄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시험이 제일 공정한 시험일 것 같아요. 이게 공정하다는 의미는 사실은 노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한테 더 나은 보상을 주는 게 이게 공정한 시험인데 근데 저희 수능이 기존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거의 한 25개쯤은 웬만한 친구들 또 물론 웬만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 3등급은 돼야죠. 그 정도 되더라도 풀만한 문제였고 이제 몇 문제를 갖고서 뭔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우연이란 요소가 행운이란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았던 시험 체제였던 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게 두드러지게 이제 바뀐 거죠. 행운의 여지가 줄어드는 거네요. 줄어든 거죠. 좋은 시험이 된 거. 그렇죠. 이게 운빨이 줄어들었다는 게 운빨이 줄어들었다. 이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줄을 세울 거면은. 줄을 세울 거면.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수학으로 치면 예를 들면 상위 50%와 하위 50%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줄 세우는 게 의미 있는 부분은 위에밖에 없을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하위 50%라고 했을 때 수학 자체를 아예 보지도 않고 이런 경우한테 굳이 평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줄 세우기나 평가가 의미 있는 집단 내에서 줄이 잘 세워진 시험이 된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보니까 이제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에 간격도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미적이 만약에 92가 1등급 컷이에요. 그 다음에 한 86 정도가 2등급 컷이라 그러면 이게 6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한 문제 내지 한 문제 반. 그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갈려버리는 건데, 그러면 한 문제쯤은 찍으면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찍어서 맞춘 학생과 열심히 풀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잘못 찍어서 틀린 학생,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확 갈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조사한 거로는
미적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87이고 네. 2등급 컷이 75더라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2점이에요. 확통도 91점하고 78점이어서 네. 13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1등급 내에도 점수의 폭이 평균적으로 10점 이상 나고 그러네요. 2등급 내에도 평균적으로 점수 간격이 10점 정도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운에 의해서 등급을 바꾸는 구성 이 구조가 되게 힘들어진 상태. 그러네요. 네. 평가원이 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수 배분은 일단 잘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통계에서 무슨 뭐 정금포 예쁘게 좌우 대칭이 돼야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전 수능 같은 게 좌우가 아니고 이게 원래 위쪽에 많이 보일 평균이 위에 아, 네네. 이런 구조라고 하면 뭐 이번 시험은 어차피 이 평가원이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걸로는 네. 평균점과 표준 편차를 보지를 못했는데 그냥 이 정도 시험이면 아마 정금포 형태로 예쁘게 좌우 대칭 예쁘게 구성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수는 이제 우연의 요소가 덜 끼어들 수 있도록 잘 배분을 했는데 그 내용적인 퀄리티는 어떻게 보세요? 문제 퀄리티. 이게 그 기존 관념으로 보면 네. 뭔가 세련되지 못해요. 그게 어떤 의미? 기존에 봤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선하지 않다. 뭔가 새롭긴 한데 네, 깜빡하진 않다. 네, 깔끔하지가 않아요. 깔끔하지 않다. 문제 표현이나 진행 과정 자체가 그렇게 뭔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는 깔끔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딱 생각해 보면 일부 킬러 문항조차도 사실 유형이 존재해요. 어느 단원에서 나올 것 같아 이런 형태의 유형이야라는 게 보통 정해지고 그럼 킬러 문항이 아닌 문항들은 더 심하죠. 네. 나왔던 거가 네. 거의 표현법도 거의 동등하게 해서 계속 똑같이 보통 나오다 보니까 쉽게 잘 읽히잖아요. 그럼 깔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 시험은 좀 낯설었던 거죠. 제가 세련되지 못하다는 거 얘기하는 게 모든 문항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몇 개만 눈에 한 띄어도 문항쯤만 눈에 띄더라도 네. 뭔가 좀 깝깝한데 네, 깝깝한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13번 문항 같은 경우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 뭐 미분 문제이기도 하고 적분 문제이기도 했는데 처음 딱 읽고서는 든 생각이 야 이거 미적 선택자를 위해서 낸 문제인가? 미적 선택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를 아는 걸 갖고서 그냥 바로 하면 되지 뭐. 네. 이게 가능한데 다른 과목 선택자는 그게 안 되죠? 이걸 왜 냈을까? 물론 그 공통 과목의 방법에 맞게 푸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네.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이게 이런 거는 사실 안 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이 과목에 맞게 교육 과정에 맞게 내주는 게 맞을 텐데 영역을 살짝 벗어난 듯한 느낌을 주는 문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첫 번째 느낌은 문제 구성이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이미지를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확통이나 기하 선택자도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공통 과목에서 미적 선택자들이 유리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은데 동일한 내용을 갖고서 두 번 한 친구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렇게 또 다른 도구까지도 학습하게 되다 보니까 뭐 그건 아마 피할 수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만점자는 많이 나온 거죠. 만점자가 많이 나왔죠. 만점자가 많이 나왔는데 한 2,700명 정도가 작년에 보니까 이제 한 1,000명, 1,400명. 그래요. 왜냐면 가형이 1,000명이고 나형이 1,400. 합치면 2,400이긴 한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아니요, 이게 근데 조금 다르긴 달라요. 이게 달라요? 보통 지금 예상이 만점자의 몇 %가 확통 선택자일까? 라는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보니까 10%쯤 10%요? 잡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한 2,700명 중에서 한 300명 정도를 뺀다고 생각하면 2,400명 정도가 지난해 자연계 기준으로 보면 자연계 만점자 수가 1,000명에서 2,400명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늘어난 걸로 보는 게 맞죠.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지난해하고 비교해보면 학생들 실력이 어떻게 변화했다 이거를 판단하는 건 저희가 좀 알 수 없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시험지를 갖고서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실력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하고요. 그냥 이제 문항 스타일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일정 부분 존재하던 시기에는 사실 애쓰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한계치가 존재해서 이걸 못 넘어설 가능성이 되게 높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구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1000명에서 2400명으로 늘어난 배경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항 자체가 그냥 풀만 했다. 시간이 있었으면. 비록 이제 100점을 못 받은 친구들조차도 아마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보면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면 풀만 하네.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킬러 문항은 봐도 잘 모르겠네.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 하겠네. 이런 건데 올해 문항들은 읽으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지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확보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득점이 나온 거고 시간 확보가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심하게 어떤 친구는 1번이 이래도 되냐라고 하는